그러면 이제 사랑이라는 걸 오늘날 현대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생리학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실제로 뭐 생리학에서 사랑 연구들을 많이 하는 한 흐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BBC 다큐를 좀 보겠습니다. 사랑이 뭔가요? 그러면 네, 도파민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런지 어떤 설명 방식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무한하다고들 하는 걸까요? 카시미라가 도메니코의 얼굴을 보는 순간 뇌의 감정 처리 영역인 편도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카시미라의 몸 안에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대량 분비되죠. 이들 호르몬의 영향으로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3배나 빨라집니다. 몸이 비상체제에 돌입하면 혈액이 소화기에서 먼 곳으로 이동해서 명치가 답답해지고 속이 울렁거리죠. 혈액이 얼굴로 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뺨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팔다리의 혈류는 몸에 활력을 불어넣죠. 이 상태에서 카시미라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는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은 코카인을 복용하거나 과속을 했을 때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한번 끌리기 시작하면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사랑을 더욱 강렬하게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설명 방식은 실제로 호르몬을 검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리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좀 원인과 결과가 좀 뒤바뀐 것이죠. 사랑이 원인이 돼서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이 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왜 행복해 하는지, 왜 한 사람에게 저렇게 폭발적으로 끌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설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사랑이 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 담배를 피는 사람, 코카인, 마약을 하는 사람도 사랑에 빠진 사람과 동일한 이런 어떤 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마약에 빠진 사람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분명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 이제 시나리오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 어떤 원인을 좀 소개하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고 원인. 왜 우리가 사랑에 빠지나 하면요,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The first one being, you could be looking for characteristics of your mother and father in a potential partner, and actually picking those as good things, where your mother was good and your father was good. So you're looking for that in a potential mate and an offspring. Another reason why you've picked this is because you're looking to actually further your own gene line. So you're picking people who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in the hope that their genes are going to be the same, and you're going to further your genes through the population. Okay. That gives me some comfort. 저만 그런 건 아니죠. We have noticed that our eyes are very similar. We're both tall, obviously both dark. He's got less hair than I have. When you see elderly people dressed up in the same raincoats, we've actually got matching raincoats. 닮았다는 것은 사랑의 필요 조건입니다. It's his eyes more than anything. He's got lovely eyes, and it was the main thing that attracted me to him. And the same for him with me, I think. I can't help but look at them, and maybe they are quite similar. I've been looking at photographs, and they are very alike. 자, 왜 우리가 사랑에 빠지냐 하면요, 엄마를 닮았고 아빠를 닮았고 상대가 또는 나 자신을 닮았고 뭔가 나에게 익숙하고 친숙하고 내 유전자를 갖고 있을 법한 그런 상대를 만나면 사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죠. 안 닮았는데도 사랑에 빠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동물에도 사랑을 느낍니다. 그럼 동물은 나하고 뭐가 닮았을까요? 또는 우리는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자동차 사랑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물건에 대해서도 사랑을 느낍니다. 물론 이걸 이제 애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닮음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사랑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종류의 다양성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과연 이렇게 닮지 않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얼굴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아름다움에 관한 정의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릅니다.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신체는 다양한 기후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체의 특징이 변화무쌍해졌죠. 피부 색깔, 머릿결, 눈동자색, 신장과 체구가 다 다릅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코의 모양이 길고 날씬해야 들이마신 공기를 잘 덮여줄 수가 있죠. 더운 지역에서는 공기를 덮일 필요가 없으니 넓고 납작한 코가 많습니다. 열기를 발산해야 하는 열대지방 사람들은 신체 면적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은 키가 크도록 진화됐죠. 북극의 에스키모족은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작고 땅딸막한 경향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진화 심리학이나 이제 진화 생물학 이런 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직관이라고 말하는 딱 보고 나는 그냥 좋아요 하는, 그냥 좋아요라고 하는 부분에 진화론적인 과정이 숨겨져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좌우 얼굴이 대칭인 사람을 좋아할까요? 건강성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얼굴이 좌우로 대칭되어 있으면 우리 장기도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건강한 장기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 좌우 대칭은 우리 건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증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건강한 사람을 우리가 선호하기 때문에 얼굴이 좌우 대칭, 위아래로 비율이 잘 맞는, 그게 이제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얼굴을 택할 때는 그 아름다움 자체 때문에 택하는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얼굴이 함축하고 있는 후손, 자손을 퍼뜨린다든지 건강함이라든지 지혜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경험적으로 터득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어떤 결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들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한 부분은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몸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닮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는지를, 또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지 또 설명할 길이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또 끌리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걸로 과학적인 설명으로 사랑이 다 설명이 될까요? 아니면 뭐가 더 남은 걸까요? By somebody who had heard it just from probably a true story. It was a graduate student I'm at Rutgers, and my two colleagues, Art Aaron is at SUNY Stony Brook. That's where we put our people in the MRI machine. And this graduate student was madly in love with another graduate student. And she was not in love with him. And they were all at a conference in Beijing. And he knew from our work that if you go and do something very novel with somebody, you can drive up the dopamine in the brain and perhaps trigger this brain system for romantic love. 지금 조금 잘 안 들리셨을 수가 있어서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남학 대학원생이 동료 대학원생을 이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여자 대학원생은 그 남자 대학원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바대로 새로운 걸 같이 경험하면 그 여자가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고 새로운 걸 같이 경험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So he decided he'd put science to work, and he invited this girl to go off on a rickshaw ride with him. And sure enough, I've never been in one, but apparently they go all around the buses and the trucks, and it's crazy, and it's noisy, and it's exciting, and he figured this would drive up the dopamine, and she'd fall in love with him. So off they go, and she's squealing and squeezing him and laughing and having a wonderful time. An hour later, they get down off of the rickshaw, and she throws her hands up, and she says, "Wasn't that wonderful? And wasn't that rickshaw driver handsome?" There's magic to love. But I will end by saying that millions of years ago, we evolved 3 basic drives: the sex drive, romantic love, and attachment to a long-term partner. These circuits are deeply embedded in the human brain. They're going to survive as long as our species survives on what Shakespeare called this mortal coil. Thank you. Helen Fisher. 헬렌 피셔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한 남학생이 여학생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인력거 타기 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모험을 하면서 이 남학생은 분명히 이 여학생의 뇌에서 도파민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죠. 정말 아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야, 사랑을 정치했겠다 하고 내렸는데 그 여학생의 말은 그 인력거를 끄는 남자가 멋있었다. 사랑의 화살이 잘못 간 거죠. 이런 걸 이제 사랑의 매직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마법이라고도 했는데요. 그 사랑의 화살이 어디로 쏘아질까요? 언제 쏘아질까요? 어떻게 쏘아질까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은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다시 이제 원점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사랑을 현재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모든 노력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작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모른 채 사랑의 어떤 결과물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현상들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랑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긁어 모아도 결국 그걸 합쳐도 사랑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때만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저거는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이다. 저건 비웃음이다. 저거는 엄격결에 터져나온 웃음이다.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분의 모든 바탕에는 말이 깔려 있습니다. 말로써 사랑을 뜻매김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어도 결국은 구분할 수가 없어서 저것이 사랑의 웃음인지 또 사랑의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미움의 아픔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우리말 쭉 열거를 해놨는데요. 좀 이따 아주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저는 가까움이라고 봅니다.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말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찾아낸 대답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낱말은 토박이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없어요. 사랑이란 말에 동사가 없어서 사랑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다만 있고 사랑되다 이런 건 없나요? 형용사는 있습니다. 사랑스럽다. 동사가 없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뜻매김할 수가 없습니다. 명사만 있다는 것은 어디선가 하늘에 뚝 떨어졌다는 거죠. 받아들여진 말, 들여온 말이란 뜻입니다. 이런 말은 love하고 똑같죠. love라는 것은 praise, 칭찬하다 이런 뜻입니다. 드높이다, 숭배하다. I love you 할 때는 나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은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love라는 말 속에는 상대가 나를 위압하거나 또는 우월하거나 또는 어떤 숭배할 만큼 숭고할 만큼 높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love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칭송하고 찬양하게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love인 경우에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제한적인 쓰임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like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말 가운데서도 그 용도, 쓰임새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전혀 뜻매김되어 있지 못한 그런 낱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몇 가지 말만 설명드리고 2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가깝다라는 말을 좀 염두에 둬 보시고,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될 낱말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차갑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따뜻해야 됩니다. 그럼 따뜻하다는 게 무엇이냐? 따뜻하면 닿는다는 뜻입니다. 닿았다, 다다랐다. 무엇에 다다랐을까요? 네, 해입니다. 해. 해에 다다르는 것, 불, 이런 것에 다다르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녹이는 것이죠.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쪼개고 또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모두가 가깝게 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한데 모이고자 하는, 한데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이런 강한 욕망이 생겨 나옵니다. 사랑이란 말과 상관없이 사랑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번지는 그 따사로움,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따사로운 사람들끼리는 정을 주고받습니다. 이 정이라는 이 한자 우리말은 대단히 오래됐으면서도 그 뜻이 아주 난해합니다. 이 정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푸르다라는 것입니다. 푸르다라는 게 물 색깔입니다. 물 색깔 가운데 푸르다라는 것은 맑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를 청하고 비슷한데, 이 청이라는 것은 막다, 푸르다 이런 뜻 외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 이건 사람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검은 마음이 아니고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순수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정이라는 말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미움이라는 것은 정의 반대가 되겠죠. 우리가 이 한자, 우리말 정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사뜻한 마음, 사특한 마음, 또는 왜곡된 마음, 구부러진 마음, 속이려고 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 순수한 마음, 훤히 들여다보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할 때 이게 정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다른 마음이 뒤섞여 있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깨끗함입니다. 다른 것이 뒤섞여 있지 않는 것, 그것이 깨끗함입니다.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마음인데, 이 주고받을 때 그 간결한 마음이죠. 남녀 간에도 정이 있고요. 사물과 관련해서도 정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뒤섞여 가지고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주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이 곧 정의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일단 사랑의 뜻을 밝혀봤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는 사무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사무친다는 게 무엇이냐면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침은 우리말인데요. 우리 이제 그 훈민정음에 나오죠.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로써 서로 소통하는 경우도 있고요. 눈빛으로 소통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위에다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따스함, 깨끗한 마음,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통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무침.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생겨 나오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사랑의 본질은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려는 마음 가운데 몇 가지가 이제 좀 중요한 마음들이 있는데요. 사랑의 아주 밑바탕에 제가 쓴 괸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 괸다라는 우리말 동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저한테 아주 소중한 낱말인데요. 괸다 그러면 물이 고이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고이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저수지가 이제 고이는 연못 같은 것이, 바다 같은 것이 모든 물을 받아들여서 고이는 장소입니다. 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떠받든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보관한다. 어머니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뭐 낳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이제 베기도 하고 그러면서 떠받들기도 하고 떠받들면서 그것을 이제 보호하고 보살피면서 뒷받쳐주는 것, 이것이 괸입니다. 그러니까 괸이라는 것은 일단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은 그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우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의 고마움 같은 거죠. 고마움도 괸다와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이 고마의 의미가 뭐냐면 괴어주는 것에 대한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밑바탕에서 떠받쳐주는, 그리고 뒷받쳐주는,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헌신하는 이런 종류의 사랑, 그것이 괸입니다. 이 괸도 상당히 중요한 낱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5세기, 16세기에는 괸다라는 말을 사랑의 의미로 많이 썼습니다. 어버이, 부모님의 사랑은 전부 괸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아니었던 것이죠. 귀여움이라는 이 말은, 귀다라는 말은 귀하다에서 왔는데, 귀다라는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귀족 같은 것이죠. 귀족, 천민의 반대입니다. 천이란 말은 신분 계층으로는 흔하다 이런 뜻입니다. 발에 밟힐 정도로 흔한 계층, 이것이 천민입니다. 반대로 아주 드문 이런 계층은 귀족인데요. 귀족들은 놀고 먹는 사람들입니다. 옷을 잘 입어야 되고요. 얼굴이 뽀야야 되고요. 다음에 손도 아주 부들부들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귀여움이죠. 보통은 이제 작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귀여움, 이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예쁘다, 곱다, 또 아끼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쓰지 않고 저축해 두다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 아끼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쓸 때는 그 사람을 바깥으로 돌리지 않는다, 간직한다, 간수하다, 보호한다,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내돌리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아끼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다 해줍니다. 내 몸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손끝 하나 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아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아끼다라는 건 거꾸로 된 마음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표현들은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 텐데요. 자, 어쨌든 가까이 하려는 이 마음, 요것 하나를 기억해 두시고 2부를 한번 이따가 10분 정도 쉰 뒤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